숨바꼭질 이야기. 제가 어렸을 때는 매일같이 친구들과 밖에 나가서 놀았습니다. 저와 친구들이 초등학교 때 미쳐있던 건 총이었습니다. 비비탄 총. 다들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비비탄 총을 거의 20종류 넘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스프링 늘리면 파워가 더 강해진다고 해서 총들을 전부 해체해서 스프링을 늘려서 다시 조립하곤 했죠. 비비탄 총으로 총싸움하기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뼈대만 지은 건물입니다. 진짜 벽만 있었고 창문 같은 거나 문은 없어서 정말 총싸움하기 제일 좋았죠. 다행히 제가 살던 동네에 그런 완공이 안 된 건물이 몇 개 있어서 매일같이 거기서 총싸움을 했죠. 그리고 해가 지면 항상 거기서 숨바꼭질을 했습니다. 말이 숨바꼭질이지 거의 술래잡기였거든요. 어두우면 잘 안 보여서 요리조리 도망다니면서 술래를 따돌리는 거였죠. 은근 긴장감이 넘칩니다. 밤이 되면 술래의 어렴풋한 실루엣만 보이니까요. 총싸움을 한참을 하고 좀 넓은 부지에 막 짓기 시작한 집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짓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집은 자재들이 많이 쌓여 있어서 몸을 숨기기 좋았기 때문이죠. 술래잡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되게 춥더라고요. 그 집이요. 여름인데 말이죠. 저만 그런가 해서 애들한테 물어보니 애들은 뭔 소리냐면서 얼른 술래를 뽑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술래잡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1, 2층으로 담벼락을 타면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거의 안 잡혔습니다. 그렇게 한 30분을 열심히 술래잡기를 하고 있었죠. 술래가 오는 소리가 들리면 얼른 숨어 있고 제 옆으로 술래의 검은 그림자가 쓱 지나가면 얼른 빠져나와 다른 곳에 숨곤 했죠. 그런데 갑자기 제가 숨은 좁은 공간이 있고 그 옆에 바닥에 난 틈으로 하얀 팔이 쑥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찌나 놀랬던지 너무 놀랬지만 숨을 참아 겨우 소리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막 슥슥하며 바닥을 쓸다시피 더듬는 겁니다. 혹시 누가 숨어있나 찾는 것처럼요. 전 얼른 벽에 최대한 밀착해서 그 팔의 사정거리가 닿지 않기를 바라며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의외로 되게 열심히 찾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렇게 팔을 넣으려면 바닥에 엎드려야 할 텐데 바닥은 시멘트와 잡다한 먼지로 굉장히 더러워서 의심스러워도 그냥 안 찾고 갈 텐데 말이죠. 그런데 이상한 건 사람이 6명이 됐는데 술래를 빼고 해서 5명이지 않습니까? 5명이서 제법 큰 부지인 건물이라고 해도 이방저방 움직이며 숨어다니면 분명 누군가와 같은 곳에 숨으려고 하다가 티격태격하다 걸리기 십상인데 30분이 넘도록 아무도 안 잡히는 겁니다. 술래는 되게 바쁘게 찾아다니는 게 보이는데요. 이게 되게 빨리 잡히고 술래가 자주 바뀌어야 재밌는데 술래가 계속 못 잡고 찾으러만 다니니 슬슬 지루하더군요. 대충 저녁 시간이 된 것 같아서 그냥 저는 혼자 훌쩍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건물을 나와서 좀 멀리서 보니 술래 그림자로 보이는 검은 형체가 아래 위층으로 열심히 돌아다니며 찾고 있는 게 보이더군요. 정말 뛰어다니는지 아래 위층을 엄청 빨리 왔다 갔다 하면서 찾더군요. 나 하나 빠져나와도 모르겠거니 해서 저녁을 먹으러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니 시간이 11시가 넘었더군요. 해가 좀 늦게 지긴 해서 7시 넘어서 술래잡기를 시작했다고 해도 4시간이나 했다는 소리인데 제가 느끼기론 한 30분 정도 해서 많이 잡아도 1시간이었거든요. 어머님께 엄청 혼났습니다. 해는 이미 진지가 옛날이고 온 옷에 흙과 먼지가 범벅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씻고 밥 먹고 감금당해서 결국 다시 술래잡기를 하러 가지 못했죠. 다음 날에 아침 일찍 총을 챙겨 들고 다시 놀이터로 직결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어제 일을 생각하고
야, 어제 술래 누구였냐? 왜 이렇게 못 잡어? 나 지루해서 집에 밥 먹으러 갔다가 못 나왔잖아. 애들은 순간 멍한 표정이더군요. 뭐? 왜? 야, 어제 무슨 술래잡기로 했다고 그래? 그래. 어제 갔다가 거기 막 이상하게 추워서 그냥 다들 집에 갔잖아. 너 미쳤냐? 어? 뭔 소리야? 어제 내가 춥냐고 물어봤는데 안 춥다고 그냥 술래잡기 했잖아. 야, 너 진짜 왜 그래? 어제 애들이 막 춥다고 무섭다고 해서 그냥 집에 다 갔잖아. 그래, 네가 갑자기 저 여자 봐 이러면서 건물 가리키는 바람에 애들이 다 겁먹고 도망갔잖아. 어? 진짜? 아씨, 뻥치지 마라. 어제 술래잡기 했잖아. 야, 진짜 왜 이러는데? 너 미쳤냐? 열나냐? 아, 너, 그럼 어제 나랑 술래잡기 한 사람은 누군데? 그날 전 누구랑 그렇게 술래잡기를 했을까요? 4시간 동안요. 제가 본 그 하얀 팔은 누구 거였을까요? 그것보다 그때 제가 그 검은 실루엣한테 잡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제가 엄청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겪은 겁니다. 되게 하얀 팔이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애들 손 치곤 긴 팔이었네요. 즉 어른팔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때는 제가 목포에 살 때였고요. 지금은 경남으로 이사를 왔고요. 그리고 제가 중3인가 고1 땐가 다시 목포에 며칠 갈 일이 있었습니다. 와, 많이 바뀌었네 하면서 돌아다니는데 되게 눈에 익은 폐가 같은 게 보이더군요. 건물이 눈에 익은 게 아니라 그 건물이 있던 장소가 굉장히 익숙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어렸을 적 혼자 술래잡기를 했던 그 장소였던 거죠. 건물을 보아하니 다른 건물 같았는데 장소는 분명 그 장소였습니다. 진짜 귀신 나올 것 같은 폐가만 덩그러니 있더군요. 저희 동네에 슈퍼가 좀 큰 게 있었는데 거기 주인을 어렸을 때부터 이모 이모 하면서 부를 만큼 되게 친했습니다. 가서 군것질 같은 거 그냥 먹고 한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그 슈퍼가 있길래 혹시나 해서 가봤더니 아직 하고 계시더군요. 어우, 반갑다고 되게 많이 컸다고 참 살갑게 반겨주시더라고요. 엄청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집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엄청난 걸 듣게 되었죠. 제가 이사를 가고 난 후에 얼마 안 돼서 그 건물터 땅을 팠더랍니다. 그 이유는 그 건물을 지을 때쯤 그 동네에서 실종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20대 초반 여자였는데 퇴근하는 길에 봉변을 당했던가 봅니다. 그 여자가 사라지고 3일이 지나서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은 신고 접수를 하고 여기저기 찾아다녔다고 하네요. 그렇게 몇 주가 흐르고 건물은 이미 콘크리트를 붓고 건물을 지어 올리기 시작했죠. 제가 이사를 가고 난 후에 얼마 안 돼 제보가 들어왔대요. 그 건물터 주변에 수상한 남자 2명이 얼쩡거리는 걸 봤다는 겁니다. 건물을 짓기 시작할 때쯤 뭐 삽이랑 포대 같은 걸 들고 새벽에 이상한 남자 2명이서 건물 주변에 얼쩡거리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당연히 인부들이라 생각을 했다네요. 물론 그 새벽에 일을 한다니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겠죠. 그 이야기를 들은 경찰은 바로 땅 주인에게 협조를 구하고 그 건물 땅을 파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그곳에 시체가 유기되어 있었다네요. 그 위에 콘크리트를 붓고 집을 지으려고 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다가 소름이 쫙 돋더군요. 미친 듯이 뭔가 찾아 헤매던 그 검은 실루엣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 제가 숨어있던 곳을 뒤지던 하얀 팔이 그 여자의 팔이었던 거죠. 인사를 하고 나오면서 그 집을 쓱 지나쳐 오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아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꿈을 꿨는데요.
꿈속에서 제가 그 폐가에 있더군요. 정말 먼지 냄새와 시멘트 냄새, 목재에서 나는 특유의 나무 냄새까지 예전에 놀던 그대로였습니다. 뭐지? 왜 내가 여기 있지? 하는데 쓱쓱쓱쓱 하며 무슨 빗자루 있죠? 바닥을 엄청 빨리 쓰는 듯한 소리가 들리더군요. 뭐지? 이러고 있는데 글쎄 정말 피부가 밀가루같이 하얀 여자가 몸에는 옷은 입고 있긴 한데 옷에는 무슨 흙도 아니고 진흙 같은 걸 가득 묻어가지고 바닥을 양팔로 쓱쓱쓱쓱 쓸다시피 더듬으면서 기어다니더군요. 머리는 땅에 대고 있어서 얼굴은 보지 못했습니다만 정말 오금이 저리더군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숨어있던 곳에 얼른 숨었죠. 슥슥슥슥 하며 막 여자가 바닥을 쓸면서 오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정말 손이 덜덜덜덜 떨렸습니다. 그러더니 예전처럼 좁은 공간에 팔을 쑥 넣더니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찾더군요. 저는 숨도 참고 벽에 밀착했죠. 눈물도 날 것 같았습니다. 한 1분 정도를 찾던 그 팔이 쑥 빠져나가더군요. 저는 조용히 참았던 숨을 쉬었죠. 혹시 숨소리도 들킬까봐 정말 조용히 숨을 뱉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 구멍으로 그 여자의 머리가 쑥 들어오더니 찾았다 라며 저를 쳐다보더군요. 악 하고 비명소리를 지르면서 일어나 보니 침대였어요. 몸에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있더군요. 도저히 잠이 안 와서 그렇게 불 켜고 누워서 아침 해 뜨는 거 보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아마 그 여자는 자신을 죽인 그 남자들을 찾아다녔나 봅니다.